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이야기는 이번에 금리 인하의 추가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2025년도 경제 전망 5찬에서 파월 연주 의장이 또 입을 좀 털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인플레이션, 고용 시장이 양쪽 모두에서 위험에 직면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군이 그거죠. 그러니까 내 업무상 상당히 난이도가 헬이다. 어렵다,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2% 목표와 동일,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인플레이션 상승했고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중이고, 관세 인상은 여러 분기에 걸쳐 다소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베이지북은 완만한 성장을 보여줬고 경제 성장하고 있지만 빠르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 위치를 좀 보았을 때도 거의 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요 데이터를 몇 가지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자, GDP 성장 곡선은 대부분 한 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PC나 코어 PC 부분도 한 요 정도를 보고 있고, 실업률 추이도 대충 한 4%대를 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우리가 좀 점쳐볼 수 있는 건 대략 인플레 조건이 한 28년도 정도가 되면은 대충 좀 잡히지 않겠냐. 근데 너무 멀잖아요. 3년 뒤면 뭐 우리 트럼프 형님이 항상 마음이 매번 바뀌는 추이가 뭐 1년마다 바뀌는 게 아니고 매 분마다 바뀌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냐면 이리 틀지 저리 틀지 모르고 있는 그런 캐릭터한테 정답을 내놓아라 라고 해봐야 그 정답의 신뢰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국면으로 경제적 해석을 해보았을 때 그렇게 크게 중장기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짤막하게 자르고 지금에 있는 이 시점에서 현상에 어떤 현상이 이루어졌고 그 원인이 어떠한 발단으로 나왔고 그 발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런 형태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부채 규모 추이는 생각보다는 좀 잘 잡혔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좀 꺼림칙하긴 하지만 잡혔다라고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FR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단조롭게 금리 인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엔 제가 매번 이야기했듯이 채권 부분을 좀 안정화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됐던 부분, 채권이 어느 정도 다 쌈싸먹어가지고 그렇게 큰 승수 효과는 별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거의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상 최고치 뭐 지수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긴 하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도 명확하게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사상 최고치는 맞지만 여기서 추가 성장이 폭발적으로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 미 재무부가 어땠습니까? 네, 25년도 때 거의 1,000억 달러 규모 부분을 최단기적으로 단기채를 많이 찍어냈습니다. 단기채를 찍어냈다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채권 대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받고 채권을 갖다 던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팔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현금이 들어온 거죠. 주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는 이걸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단기적으로 요 8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이 영향성이 단기 자금에 따른 자산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요건과 요소 사항이 별로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이 당장 눈에는 잘 보이지가 않죠. 근데 이번 형태에서도 금리 인하를 좀 했었을 때도 그렇게 크게
영향이 별로 없다. 영양가가 없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영양가가 있을 거라고 하면요. 금리 인하의 가속도가 중요한 겁니다. 0.25는 그래 그냥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을 일부분 좀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다라고 하면 그 다음 0.25와 그 다음 0.25가 상당히 자산시장, 모든 자산시장 부분, 금이든 은이든 원자재 시장이든 그 다음에 또 환율 시장이든 그 다음에 주식, 코인 모든 부분에 한해서 많은 영향과 버프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다음 0.25를 했었을 때부터 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미친 듯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제 사람마다 해석하는 부분과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있는 범위와 그 다음에 그 지식에 따른 최근 업데이트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꼬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 부분에 따른 이익 성장은 여전히 금리 인하에 따른 속도 부분의 지수의 앞으로의 기대 수익률 부분과 상승률 추이가 이 밑에 있는 전망치 변화 추이에 있는 단순 계산 추이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1%를 내렸을 때 S&P 500에 따른 성장 곡선이 25%가 넘게 나온다라고 되어져 있으니 이런 측면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가 내렸을 때 이 정도가 나오게 되고 그건 이제 물론 이것도 말 그대로 가속도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가 내려고 한다고 하면은 못해도 0.25 부분에 따른 추이가 대충 한 3-4% 정도 지수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도 MMF 자금 부분에 따른 추이, 잔고 추이를 보게 되면 단조롭게 이 두 가지 부분 금리와 MMF 잔고 추이로만 보는 것도 좀 맞지는 않긴 합니다. 그때 상황이 어떠했고 그걸로 인해서 그렇지 못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반대적인 영향성이 왜 나왔는지를 좀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잔고 총액 추이도 금리 인상 추이가 있었을 때 잔고 총액 추이가 늘었고 그 다음에 19년도 추이에서 잔고 총액이 금리 인하 추이가 제로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튀었던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엄밀히 따지면 이 두 가지 패턴 가지고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연 조건을 다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보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이는 어느 쪽에서 많이 나올 것 같냐라고 보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장의 밸류 가치를 얼마나 더 많이 줄 거냐. 이 말의 의미는 코인에 있는 밸류 가치는 이제는 어느 쪽으로 갔냐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상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래소도 상장이 되었죠. 그리고 채권회사도 상장이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대출 플랫폼도 최근 상장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나머지 쪽도 조만간에 더 계속해서 상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DAT 기업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 종합적으로 나와져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같이 동반으로 영향성을 좀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의 이제 이익률 추이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 성장 가능 곡선이 좀 둔화되게 되면 전체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성장의 기대 밸류를 이 정도를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 정도만큼의 있는 돈이 쏠렸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면을 꼭 봐야 됩니다. 순기능과 역기능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 무조건 긍정만 보는 게 아니고 부정도 약간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장을 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좋겠죠. 중기적으로도 좋겠죠. 근데 중장기적인 부분에 따른 역효과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잘 운영을 해서 돈을 잘 벌고 있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이제 그게 역풍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형태에 따라서 추석 지나고 나서 방향성이 이제 제대로 잡힐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더리움도 엄밀히 따지면 약간 좀 힘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형태죠.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한 15일, 16일, 다음부터 15일, 16일 정도면 대부분 상위권에 저번에 이제 검증했던 대기자가 없는 검증에서 물량이 나왔던 애에 있는 물량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얼마만큼 나올 거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월 13일 기준점으로 나왔던 내용도 저번에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